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주정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2024년 1월 4일 목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죠? 예, 새해 오늘 인사부터 새해입니다. 한번 해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힘내시고 이번 총선 예. 반드시 이겨서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가봅시다. 네. 새해부터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그냥 우리가 예측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또 이재명 대표 테러 당하는 일도 생겼는데 그냥 온 나라가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은 그거 7.6 실제로는 한 강도 9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지진이 일어나서 아비규환에다가 막 어디지 뭐 비행기가 2대 부딪혀 가지고 90초 만에 전원이 살았어요. 이렇게 질서 지키면서 이렇게 그 환란과 재난에도 이렇게 그 서로 협력해서 그런 재난을 이렇게 극복하는 일본 보면은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1cm 영상짜리 가지고 온 동네가 지금 난리고 호떡집에 불나도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상하게 비교가 좀 되네요. 씁쓸해요. 네, 좋습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1월 2일 오전에 네. 발생한 일인데요. 가덕도를 방문했을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도 보니까 네. 쭉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일일이 쭉 보니까 저거 말고 흉기 사진도 네. 제가 일일이 뭐 한 3배속, 4배속 느린 걸로 한번 봐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태극기 같은 종이로 감싸가지고 칼 같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태극기가 아니라 그 이재명 응원하는 그 뭐 그러니까 예, 그 무슨 팬클럽 깃발 같은 거더라고요. 팬클럽 네. 깃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흉기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보니까 이재명하고 잘 아는 사이 같아. 웃으면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사인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니까 네. 이로 인해서 온갖 추측, 유언비어, 가짜뉴스, 남한테 덤태기 씌우기 이런 게 난무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사류 정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상 1.5cm 가량의 열상이라고 하는데 네. 점점 상처가 벌어지고 있어요. 상처가 찢어지나 봅니다. 아니 네. 처음에는 1cm 열상 네. 맨 처음에 본 게 맞아요. 예. 경찰과 구급 부산대에서 1cm 열상이 네. 1.5cm 열상으로 가더만 어제부터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영이 뭐 무슨 의사가 나와서 네. 지 담당도 아닌데 뭐 2cm 자상으로 변했어요. 이게 왜 이게 갈수록 이렇게 막 커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처가 자꾸 찢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찢과 이재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네. 하여튼 이게 오히려 간단한 게 저렇게 미스터리예요. 네. 그런데 이 이제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뭐 출혈이 우려가 된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하면서 헬기로 서울대 병원까지 이송을 했습니다. 2시간 가량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내가 위급한 보니까 상황이면은 이렇게까지. 우리 앵커 네. 성함이 한솔 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의사도 그 이쁜 의사도 한솔이더라고요. 여한솔. 네. 속초에 있는 의사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공의료 찾고 지방의대 설립 찾고 지방의료 활성화 찾더만 네. 응급 환자가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게 이게 상황적으로 이게 합당하냐 타당하냐 이 문제를 의료계가 그냥 막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에요.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첫째는
정말로 출혈이 우려되면은 2-3시간씩 걸려 서울로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응급은 부산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상응급센터가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부산이고 예. 서울대 병원은 외상응급의료센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병원을 놔두고 네. 비전문적인 병원으로 시간 들여서 가는데 네. 이게 응급 환자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헬기는 왜 탔느냐. 의료 헬기는 이것도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네. 뭐 섬에서 육지로 이동한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특권과 반칙 뭐 이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여한솔의 이 속초 의료원 응급의학 과장입니다. 한솔 그분이 씨의 이제 그분도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다.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치면 서울대 가자는 분이 지방의료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역대학병원 무시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병원으로 119 헬기 타고 이송하는데 이송 조건에는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국민 중에 폭력을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네, 잠시만 그럼 마지막까지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지방에 찌그러져서 치료 받아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위화감 조성하고 이치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테러, 폭력 찬성하는 분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네, 그렇지만 저렇게 부산에서 서울로 굳이 그 응급 의료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헬기를 타고 서울대 네. 노들선까지 와서 또 노들되면서 또 가니까 그냥 서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일반 글쎄요. 국민이 이럴 수 있나요? 출혈이 그렇게 우려가 됐으면 바로 부산에서 응급처치하고 수술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 유언비어라든가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게 네. 난무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자초하냐? 민주당에서 자초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위급 상황인데 이렇게 2-3시간 걸려가지고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정말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재판 받을 것도 많은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진짜. 재판이 걱정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사법부 걱정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좀 이상한 게 맨날 뭐 특권과 반칙 없애자 일반인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시민이에요. 다만 부여된 역할과 임무 또는 사명이 다를 뿐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의료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타고 가는 게 과연 옳았느냐.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네. 가족이 하자고 그래서 서울대가 잘할 것 같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4가지 조건이. 네네. 응급 의료 헬기를 사용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요. 네네. 이건 도대체 뭐예요? 황제 의전이에요? 그쵸, 황제 의전이죠. 여기 보면은 헬기 이송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네. 뭐 GCS 18 이하,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맥박수가 분당 80 미만 또는 121 이상, 뭐 관통상, 2개 이상의 긴 뼈, 골절 외중, 뭐 연가양 흉부 외중,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만 이렇게 헬기 이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급히 하려고 네. 빨리 하려고 헬기를 부르는 건데 네네. 그래서 산에서 넘어져 가지고 네. 사지마비가 됐어. 네. 헬기로 오잖아요. 그쵸, 근데 당연하죠. 그건 네. 빨리 가려고 헬기를 부르는 게 통상 우리 생각인데 합리적이잖아요. 네. 부산대 병원이 있는데 헬기를 타고 3시간 있는 데로 이동해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헬기를 사용할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 최고 병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가짜뉴스다. 무슨 뭐 짜집기다. 부풀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병원에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민주당 스스로가 브리핑을 했어요. 이 인재영입 5호, 이 강청이라는 사람이 본인들 마음대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주치의도 아니면서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고.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의료법은 담당 치료하는 의사와 병원장 외에는 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러니까요. 치료하지도 않았고 네. 이 사람이 이것 전부가도 아니에요. 흉부외과래. 네,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막 안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담당이 아니면은 의료는 과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암이라도 똑같은 위암이어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뭔데 나와서 자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경찰과 소방, 부산대에서 얘기한 1cm 열상이 네.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약간 중국이 떠올랐어요. 중국이 다 언론이나 이런 모든 뉴스를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네. 이게 자기가 담당 의료진이 아닌데 네. 그러면은 담당 의료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개인정보 위반 때문에 안 된다는데 강차행과 5호는 개인정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을 지가 차트를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네. 화상 그거는 불에 된 거.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창상이 있어요. 창상이 뭔지 알아요? 찔린 거. 예. 그다음에 찰과상이 있어요. 예. 스친 거. 네. 그다음에 열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스치면서 뭉개진 거. 네. 그다음에 자상이 있어요. 날카로운 걸로 베인 것.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화상 찰과상, 열상, 자상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담당 의료진도 아니면서 이것이 생명이 위주가 자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가 의사라면서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절차가 네. 있는 거죠. 그쵸. 자기가 담당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나요? 이렇게 의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과학이 사이언스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뭐 일주일에 세 개씩 있었는데 그게 다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선거하기는 좀 힘들어졌다.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절묘해요. 피습의 네.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과 민주당. 이게 네. 어떤 수혜를 입었냐? 첫째, 한동훈과 이재명에서 한동훈의 인기가 올라서 이재명이를 막 추월을 해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막 가려고 하는 것을 뭐 동정심으로 차단시키는 수혜를 하나 입었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낙연이가 신당 만든다고 막 가는데 대표가 테러 당했는데 당 만들면 되느냐? 네. 못 나가게 해요. 수혜를 입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재판이 다가오는데 재판이 다 줄줄이 연기됐어. 네. 총선 전에 선고를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피습의 가장 수혜자고 네.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에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야 이거 혹시 자작극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요. 네. 그럼 이 의혹에 맞서면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히 사실을 브리핑하면 되는데 브리핑도 안 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갔다부터 없이 면회도 안 된다 그래. 네. 뭐 의사들이 브리핑도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민석이라든가 이경 이런 사람의 발언 보면은 그런 테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명백해 보이지 않나요? 뭐 이제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의심이 간다. 이제 충분히 의심이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2월달에 법관 정기 인사도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의 그 사건을 맡은 법관이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이게 또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재판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지난해부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 추가로 이중교사 혐의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게는 일주일에 3번씩 지금 그 재판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영입5호가 단식에 후유증이라는데 옛날 단식 여름에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나요? 갖다 붙일 거 붙여야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 양반 이상한 의사 같아.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 세옹지마라고 알죠? 옛날에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 얘가
그 어디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전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전쟁도 끌려나가서 10중 9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인한테 당신 아들이 오히려 나무 안에 떨어져 가지고 한쪽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된 게 오히려 이익 보지 않았느냐. 그 불행이 나중에 복이 됐다. 이런 게 세옹지마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거 보면은 그런 고사가 성립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cm 열상 때문에 수해 입은 게 너무나 많아. 재판도 연기돼. 이낙연도 신당 만들러 주춤해. 네. 그다음에 정치 일정이 중단되니까 한동훈 인기 올라간 게 저지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이 왜 타이밍이 절묘하냐.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절묘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영화 아수라의 상황과 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황정민이 그 이제 그 상대방의 그 같이 있던 그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편. 네. 자기를 찌르라고 이제 했는데 못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다 이렇게 머리를 내가지고 찢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을 벌였거든요. 일부러 동정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그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수라의 한 장면도 네. 오버랩이 된다. 그렇습니다. 세옹지마도 오버랩이 되고 네. 참.